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주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장구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평일 저녁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경복궁 앞마당에서 축하 행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장구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북도 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나라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창업중심대학 관련된 이야기 하기 전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합격하신 저의 멘티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대표로 우리 이준영 멘티께서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대표님, 쪽집게 과외 덕분에 철석 붙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 보내주셔서 상당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작게는 3천만 원, 크게는 5천만 원, 1억까지 자금을 여러분이 받는다 해도 사업화 시켜서 성공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사업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된 내용인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업 목적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예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선정 후 8개월, 선정 규모는 240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창패는 지원 규모가 어땠어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창업중심대학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첫 사업이다 보니까 어때요? 합격할 수 있는 율이 높을 수도 있죠. 왜 높을까요? 일단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약을 하는 기관들이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이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의 컨텐츠, 아이템과 나의 아이디어가 좀 더 잘 맞는다라고 하면 합격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창업중심 대학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권역 기준이고 두 번째는 주관기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도권에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 수도권에 해당되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근데 서울, 경기, 인천인데 주관대학은 어디냐? 한양대학교예요. 다시 말해 인천에 한양대학교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권역에 해당되는 합격자 수는 최종 40명을 뽑아요. 이 40명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한양대학교에, 그리고 충청권에 해당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호서대학교에,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대로 대학들 6개를 선정하고 전국의 6권역에 있는 분들을 각각 40명씩 총 240명을 뽑는 그런 예비창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뽑는 비율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팁인데 선정 규모가 40명인데 우리 권역에 있는 분들, 주민등록상 소재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소재지가 우리 지역이다. 그럼 같은 권역이에요. 이런 분들을 최대 60% 뽑고요. 일반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수도권에다가 사업을 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전체 규모의 40%를 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계산해 보시고 또 하나 이 눈치 게임이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6개 권역에 240명을 뽑다 보니까 나의 아이템은 좋은데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어때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아이템의 적정성과 그리고 실제 대학의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응시가 좀 낮을 만한 지역에 컨택하시는 게 팁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인데요.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해요. 왜냐하면 예비창업 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청년사관학교 등등등과 거의 유사해요. 첫 번째, 예비창업자니까 현재 공고일 이후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22년 4월 18일
실제 4월 19일부터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4월 19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종업종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동종업종으로 무조건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폐업 이후 3년 초과된 분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폐업은 2년 안에 동종업종이지만 예비 창업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건들을 여러분께서 꼼꼼히 체크해 보셔서 내가 실제로 창업중심 대학에 들어갈 때 동종업종과 이종업종 중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 동종 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에 세세분류 5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세분류 일치, 이거는 동종 업종으로 판단하고 세세분류 불일치는 이종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에 대한 확인은 현재 화면으로 보여지는 대로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경제부분, 표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그리고 자료실, 최신 개정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5자리 중에 한 자리만 달라도 어때요? 동종업종은 아니에요. 그리고 꿀팁 중에 하나는 전체 사업화 중 동일 권역 내에 있는 청년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0%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종 권역, 다시 말해 나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같은 지역 안에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이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은 한양대에 여러분이 응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응시한 분들 중에 동종 권역 안에 있는 분들을 60% 정도 선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무 및 역할인데 이 부분이 기존 사업들과는 약간 차이점들이 있고 또는 동일하지만 대부분 이 예비 창업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 실제로 아까 우리 이준영 멘티처럼 교육받고 보니 창업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절감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내용을 한번 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 종료일, 협약으로부터 여러분 교육은 8개월 정도 받습니다. 근데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상의 창업,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정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미이행한 선정자는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받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기존에 지급됐던 모든 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창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쉽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기를 조금 더 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다 나은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든 또는 성공하신 분들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기존에 예창패를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굿사례를 공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창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년간 창업하고 5년 동안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선정자는 이것도 약간 좀 무서운 얘기예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 사유가 아니면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 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쁜 얘기 하나 할까요? 먹튀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먼 돈이니까 내가 창업해서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어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자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요즘 컨설팅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실제 이 창업중심대학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 패키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쓰는 툴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업에 대한 개요.
두 번째는 이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정할 때 국내 목표와 국외 목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차별성입니다. 과연 동종업계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기창업자에 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 결과물에 대한 산출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사업계획서의 개요는 여러분 한 페이지로 돼 있어요. 원 페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 페이지 안에다가 우리 사업을 전부 다 여러분 텍스트, 글자로 다 쓴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원 페이지를 보고 나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를 하는 모든 교수님들이나 심사위원님들은 사업을 다양하게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심사의 달인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개요 부분의 아이템을 여러분 가독성 있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독성 있게 표현하되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써야 한다. 최근에 ESG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ESG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친환경적인 이란 뜻이래요. 이분은 그 웰리스 관광이라고 해서 기존의 자연 환경과 기존의 어떤 것들을 해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리고 치유라는 목적과 힐링, 웰빙 뭐 이런 쪽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 맞춰준 이런 여행 관광 프로그램을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이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도식화하세요. 그림으로 봐야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숫자화하세요. 숫자를 더하고 빼야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알아듣기 쉽게 쓰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코칭을 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준비하시는 많은 예비 창업자 여러분, 실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에서의 영상을 찍는 이유는 모수가 굉장히 작아요. 권역별로 40명씩 6개 권역해서 240명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엑서사이즈 한번 연습 게임으로 써서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더 이제 사업 규모도 좀 커질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240명 평균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올해 연습하시고 내년까지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도전하시라고 영상을 조금 늦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 패키지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합격에 관련된 팁도 드렸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팁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영상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